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을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에 의해서 뜻대로 되도록 바꾸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념하면 마치 렌즈로 빛을 모으듯이 우주의 무한력이 모아져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도 소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상념은 진동, 파동, 기의 형태로 자연스레 주위에 전해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쁜 상념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운을 자동적으로 포착하고 그의 생각도 점점 나쁜 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에 있으면 자연히 치유와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신념을 바라고 동시에 좋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의 서재 프라나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될 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저자인 시오야 노부오는 1902년에 출생해서 2008년 106세의 나이까지 장수한 의학 박사였습니다. 100세까지 아주 정정하게 골프도 치고 강연과 원고 집필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장수 비결과 깊은 정신세계는 정심조식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말 그대로 바른 마음가짐과 호흡을 고르게 잘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호흡과 강한 신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1900년도 초반에 시크릿을 설명하는 마음가짐 또 외부의 결과물이 끌어들인다라는 상념, 생각의 마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 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의 순리 또 마음을 바르게 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지요. 삼라만성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어떤 현상과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뜻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되라 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럼 자신이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되는 상념의 힘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원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강한 신념과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일을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성공을 가져다 주어 인간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도 실현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소망을 달성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매일매일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이란 내가 만든 복식호흡법으로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도 위대한 힘을 호흡에 의해 체내로 섭취하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원하는 일이나 소망을 달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바꿔 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신의 뜻이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상념의 힘의 본질과 효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가능하다는 점, 인간의 생각하는 힘은 물이나 풀, 꽃과 같은 생물 또는 물질의 성질의 상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강하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차분히 생각하는 것과 문득 생각하는 것의 효과, 즉 그 순간만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상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주위에 전해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바라고 동시에 좋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요. 상념의 힘에 인간의 힘이 더해질 때 자제력, 즉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되는 힘의 효과도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책에서도 그러한 예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을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에 의해서 뜻대로 되도록 바꾸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써볼 생각입니다. 이제 100세를 맞이한 이 늙은이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종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종교에 편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종교가나 성인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많고 그들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든 안 들어주셨든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염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원하며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염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힘.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우주 무한력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래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고 소망은 순식간에 현실화됩니다. 하나님, 즉 우주 무한력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서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또는 이미 성취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단정이나 완료형의 인식에 의해 강한 상념이 생겨 유자, 즉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의 경계에서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의 차원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강하게 상념함으로써 마치 렌즈로 빛을 모으듯이 우주 무한력이 모아져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도 소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때 치료해 주세요 또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을 때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치료되었다, 성공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소망하거나 염원하는 것보다도 단언할 때 상념은 더욱 강렬한 힘을 발휘하며 실현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터무니없이 클 경우 염원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구상에서 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단순히 염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단언하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린다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최근 한 젊은이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며 상념의 힘에 대해 예를 전해왔습니다. 염원을 강하게 이미지화하여 상상한 결과 필요한 돈이 필요한 만큼 손쉽게 조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토에 사는 젊은 음악가인데 그녀는 신시사이저 연주자였습니다.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유명인은 아니지만 10만 명과 만나는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손수 기획한 작은 콘서트를 전국 구석구석 누비며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 장소도 한적한 시골 마을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시설과 교도소 위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여 정말 많은 계층의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깊이 교류하고 접촉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활동까지 무대를 넓혀 유럽 등에서도 연주를 해왔는데 국내에서와는 달리 국외 연주는
왕복 항공비를 포함해 경비가 훨씬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자투성이를 면치 못해 자신의 주머니돈까지 털어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프랑스 일대 30여 소도시에서 50일에 걸쳐 대규모 공연을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있던 자금이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낙담하며 그녀는 사가현에 사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연히도 내 책의 열렬한 독자였고 정심조식법 실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며 나의 정심조식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녹화한 비디오를 보며 곧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햇볕이 떠올림과 동시에 500만엔이 모였다. 500만엔이 모였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엔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여있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았던 한 재단법인에서 갑자기 250만엔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한 지인이 100만엔이라는 후원금을 모아오는 등 출국 전까지 결국 570만엔 정도가 모였습니다. 호흡, 상념, 내관, 단언, 이것들이 하나가 된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뜻밖에도 소망이 실현되었고 그녀는 무사히 프랑스 공연의 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어디서나 대성황이어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념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 강한 생각은 마치 호수의 물결처럼 점점 주변으로 전파되어 사람이나 그 장소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강하게 상념함으로써 획득 과정 따위는 모두 뛰어넘어 그것을 곧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력한 소망과 현실적인 이미지 상상이 필요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즉시 현실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사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이 모였다고 염원했다는 점입니다. 내게 보낸 감사 편지에도 돈 문제를 염원하는 것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콘서트를 통해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라고 썼듯이 그녀는 어디까지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돈이 모이도록 기원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할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생활 태도를 명심하여 언제나 좋은 상념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의 사람과 사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녀도 편지에서 이전에는 내 일도 남의 일도 다 싫어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가운데 자존심을 버리고 성공과 유명해지는 일에 구애받지 않게 되며 내 일이 점점 좋아졌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지고 사고방식도 단순해지면서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면서 항상 온화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생활하게 된 순간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평소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선의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한 상념과 동시에 좋은 상념을 갖는 것 또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힘의 토대가 됩니다. 개업 의사 시절, 그때는 알약을 막자 사발에 담아 직접 갈아서 조제하던 쇼와 초기였습니다. 나는 약을 처방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이 약을 먹는 환자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막자를 돌리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가 들어있으면 이 약을 먹고 환자의 통증이 멈추기를 염원하면서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약이 그렇지 않은 약보다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나는 그 당시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 내 생각대로 우리 병원은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났고 쇼와 시대 초기에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도쿄 시대에 손꼽히는 병원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염원은 물이나 초목뿐만 아니라 약이라는 무생물체에도 전달이 되고 그것을 복용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약은 그렇지 않은 약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경우 약 자체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힘이 병을 치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생각의 힘이라면 병을 불러오는 것은 의식의 힘입니다. 병은 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프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싶지 않다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반대 측면에서 병에 접근하는 일이 된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암에 걸리고 싶지 않아 또는 자리에 보존하고 눕는다니 말도 안 돼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암에 걸리고 자리 보존을 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마이너스 감정이나 부정적 체험들이 생각 속에 포함되면 그것들은 자칫 플러스 감정이나 긍정적 개념보다 더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그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와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쳐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우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병도 의식이 물질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질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지향의 좋은 상념 혹은 병에 걸리고 싶다거나 특별히 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고요한 무색의 상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생각이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앞서 상념과 염원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위로 전해져 파문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옛 가르침과 같이 좋은 생각과 선한 상념은 결코 고립되는 일 없이 주위의 인간이나 물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연이 좋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그 조화력이 널리 확대되어 갑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메아리처럼 되돌아와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처음의 생각과 덕을 발현했던 사람의 소망까지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주 무한력이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약의 조제에만 그치지 않고 생각이 만물에 전해지는 실험을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 대상은 에모토시와 같은 물이 아니라 풀과 꽃이었습니다. 나는 풀과 꽃 등의 식물에게도 사랑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거기에 곧잘 반응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한다는 의지적 생각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서 식물과의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쪽의 의사와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완동물에게 말을 하듯이 꽃에게도 말을 건네면서 물을 주면 잘 자란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에 꽃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무병장수를 축하하는 뜻으로 골프 친구가 시오야베 토너먼트를 개최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선물 받은 나은꽃은 상식 밖으로 매우 오랫동안 피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꽃을 가지고 돌아간 친구의 것은 한 달밖에 안 되어 말라 시들어 버렸는데 내 것은 석 달 이상이나 싱싱하게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시들지 말라고 상념하거나 정성스럽게 보살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부터 식물과의 교류를 믿고 있었던 나의 자연스러운 의식과 생각에 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게 반응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나는 햇볕이 드는 창 쪽으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내가 늘 앉아있는 소파 쪽을 향해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나와의 정신적 교감을 바라고 즐기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이는 교류나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식물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나 꽃들 역시 우리를 향하여 생각과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인간은 식물과도 의식 상태에서는 교류가 가능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기 때문에 풀과 나무도 저절로 거기에 반응하여 협력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추호의 망설임이나 의욕도 없으리만치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면 동, 움직임이 마침내 정, 고요함에 이르듯이 그 생각은 신념과 상념이라는 강한 생각을 떠나서 도리어 고요하고 담담한 심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팽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듯이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쉽게 움직이지 않듯이 밀도가 높은 확신 덩어리는 오히려 웅덩이처럼 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담담한 신경과 고요한 생각은 혼신의 힘을 기울인 동적 신념보다도 강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70대 무렵에 스위스의 알프스산 3개를 등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마토호른을 오르는 동안에는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몽블랑을 등산하는 날 하늘에 두터운 먹구름이 두려워졌습니다. 모두 실망한 채 어쨌든 전망대까지는 올라갔지만 역시 온통 짙은 먹구름에 가려 시계가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추위에 떨면서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태연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구름이 걷힌다. 나는 그것을 눈에 보이듯 자명한 사실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쳐라, 거쳐라고 염원한 것이 아니고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거친다고 후기를 부릴 생각도 없었지만 틀림없이 거친다는 자신감을 일부러 자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나에게는 눈앞에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몽블랑의 위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담담히 아주 자연스럽게 게다가 명료하게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려던 부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구름이 거칠 테니까요. 그렇게 만류하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분에서 3분쯤 지나자 짙은 구름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눈앞에 파란 시야가 열리고 정면에 몽블랑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발밑에 펼쳐진 광대한 운해에서 마트호론 등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자연이 나와 그 부부에게만 열어준 숨이 멎칠 듯 장대한 절경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인 것입니다. 추후도 의심하지 않고 단지 구름이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그대로 현실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이후에도 또 있었는데 아프리카 루엔조리 산맥에 있는 달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은 1년 중 흐린 날이 대부분이어서 현지인조차도 그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은데 내가 상기슭을 찾아간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여 달의 산 전모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중 맑은 날은 겨우 5, 6일 뿐이고 그것도 하루 종일 맑은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거치는 것은 단 몇 시간 뿐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때도 나는 특별히 달의 산을 보고 싶다고 바라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라고 염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가면 자연이 환영해 주기 때문에 날씨가 나쁠 리 없다고 당연히 믿었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담담히 내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이 걷힌다는 내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나 자신이 고요한 확신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하게 바라고 있다면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 집착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하는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산이 흐린 채 변화가 없었더라도 특별히 불만을 느끼지 않고 역시 담담하게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우주에 가득 찬 무한 에너지의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강한 상념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닌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도 우주 무한력은 감응하여 그의 생각을 실현시켜 줍니다. 염원의 강도로 보자면 이렇게 되리라 바라는 상념 쪽에 손을 들겠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무한력의 힘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바꿔 말하지만 상념이라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도 무한력은 똑같은 힘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라라고 바라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든 변함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이지만 내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나는 합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7월에 치러졌는데 지금과 달리 중학교 과정 5년을 마친 졸업생이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험을 치르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년부터 중학교 5학년생도 재학 중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하면 1년을 건너뛰어서 고등학교에 빨리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집안이 가난했던 나에게 그것은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곧바로 원서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져보면 졸업생들에 비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입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반면 나는 종합과정 수업을 받으면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 빨리 시험을 치르기에 그들은 이미 배웠지만 나는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도 시험에 당연히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회가 왔으니까 시험을 치르자. 시험은 합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식으로 당연하듯 믿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든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졸이거나 안달하는 일 없이 당일에도 담담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져서 이것으로 합격 판정이 가능할까 하고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80명 정도의 합격자 가운데 재학생은 6명에 불과했는데 나는 그 6명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에서 10번째쯤 되는 성적이었습니다. 의심도 허세도 없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잠시만 생각해도 이루어진다. 못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 무한력의 힘은 이렇게 무궁무진하여 한계의 벽과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염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는 쪽의 희망과 욕망의 무한력이 반응해 온 것이고 염원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무한력 쪽에서 먼저 호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며 대화합의 조화로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심의 원칙을 명심하면서 깊은 호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그 둘을 분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받아들여 체내에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우주의 일부가 되고 그 심오한 섭리의 한쪽 끄트머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하기만 해도 이루어지고 강하게 염원하면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무한한 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도 공을 향해 들어가라 라고 염원할 때도 있지만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미리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들어가 있는 장면을 완료형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생각의 형태는 제각각일지라도 무한력의 은혜에 힘입어 나는 생각했던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염원하면서 쳐도 퍼트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탁월한 기량을 지닌 프로 골프에게도 간단히 칠 수 있는 거리에 퍼트가 빗나가 버리는 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들어가라고 염원함과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이너스 이미지가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그 반대 상황, 즉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는 그 마이너스 이미지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그대로 실현되고 생각했던 대로 퍼트가 빛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무한력을 바탕으로 한 생각에는 마이너스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념한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책의 독자 가운데 대학에서 스포츠 운동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선수에게 정신적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 또한 요가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나의 정신조식법에도 많은 관심을 느껴 그것을 선수 지도법으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트레이닝이란 간단히 말하면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승리하는 모습 등을 강하게 상상함으로써 집중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나의 완료형으로 염원하는 것에 중요성에 공감하기라도 하듯이 선수들에게 늘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소망, 그것이 이미 달성했다라고 단언하고 염원하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고 그 성과도 크다고 합니다. 한 골프 잡지와의 대담에서 그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아타미에 있는 나의 맨션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H씨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H씨는 도쿄에 도착한 다음에야 가방 속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스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타미역에서 공중전화를 걸고는 깜빡 잊고 놓고 온 것 같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곧 아타미역으로 전화를 걸었고 담당 역무원이 찾아보는 사이 문득 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손에 든 채 눈을 감고 천천히 수임호흡을 하면서 지갑은 틀림없이 유실물 센터에 있다고 외치고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또렷하게 상상했습니다. 2분가량 그러고 있자니 수화기 너머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이죠.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H씨는 도쿄에서 볼일을 마치고 대학이 있는 후쿠시마로 돌아가려는 신칸센 매표소에 줄을 섰습니다. 내게 받은 저서를 차내에서 천천히 읽어볼 생각으로 지정석표를 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정석도 특등석도 매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업무상 그 시각에 차편을 자주 이용해 보았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유석표를 사서 혼잡한 줄에 선 H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심조식법과
상념을 실행했습니다. 즉 자리에 앉아서 내 책을 읽으며 후쿠시마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료형으로 상상하며 깊은 호흡을 계속한 것입니다. 게다가 H씨는 못 앉으면 어쩌나 걱정하거나 앉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책을 읽으며 후쿠시마로 가고 있다 라고 되뇌면서 그 모습만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북적거리는 기차 안에 마치 H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자리 하나가 딱 비어 있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념과 호흡의 힘이 소망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앉고 싶다고 염원하거나 앉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오로지 소망이 달성된 모습만을 상상하며 담담히 염원할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무색의 상념이 그의 생각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H씨의 전공인 정신적 트레이닝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공한 모습을 강하게 상상함으로써 할 수 없다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조식법에 의하여 우주 무한력의 은혜를 입은 생각의 힘도 원래는 부정적 이미지나 상념과는 관계없는 더없이 크고 넓은 힘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신적 트레이닝에 따른 상념의 조식이라는 호흡법을 조합시킨 것으로 그 소망을 달성하는 힘은 더욱더 강합니다. H씨는 이미 깨달았듯이 스포츠 선수에게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도록 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염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염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근원이 우주 무한력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 이미 일어나는 일을 미리 어딘가에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모습이나 소망이 달성된 모습이 완료형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은 조금은 이론적인 이 역설을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념은 바라는 시점에서 곧 물질화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현된다. 이 말의 요점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선 다음의 두 세계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 물질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입니다. 후자는 상념에 의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또 상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에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감싸듯이 무한한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 관계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념을 품고 그렇게 되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돈지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념은
모두 고차원적 영적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한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력한 상념과 상상력, 완료형의 단원 등에서 그 밑바탕이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kg짜리 저울로는 100kg의 무게를 잴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한 장으로 숲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자체입니다.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모든 것을 낳고 살리며 생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존재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늘에서 구름이 거치는 것에서부터 작은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우주 무한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이나 행위는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인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심원한 에너지이며 또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이요. 우주의 섭리 자체가 우주 무한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 신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에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앉으나 서나 일상에서 늘 그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바닥나지 않고 영원하며 동시적인 존재입니다. 그 우주 무한력과 직접 접속하여 그 에너지를 체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모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당신의 건강과 인생에 유용하게 사용될 방법, 그것이 곧 정심조식법입니다. 한번 품은 생각은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식 자체입니다. 따라서 상념의 힘은 당신에게 보다 나은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자각되지 않은 채 당신 안에 그저 존재하고 있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오 씨는 초상화가라는 흔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서점에 미술책을 사러 갔다가 네 책이 얼핏 눈에 띄어 함께 구입했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 건성건성 넘기며 읽다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 석 달가량을 이 책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매달렸던 그림을 다 그리고 안도감과 해방감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듯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심조식법을 시험해보자. 이왕이면 고민인 몸에 안 좋은 상태를 염원으로 치료해 버리자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흔들거려 뽑기 직전인 앞니 치료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앞니가 꽉 달라붙었다. 다 나았다 라고 상념을 바라며 그 모습을 강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벌써 앞니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에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뿌리 내려 버렸습니다. 그 신속한 효과에 놀란 오 씨는 다음으로 지병인 변비 해소에 착수했습니다. 사나흘은 변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할 정도로 변비가 심했던 그녀는 역시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면서 상쾌하게 변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염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역시 2, 3일 후에 쾌변을 보았으며 그 후 지금까지 변비 증상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60세를 넘긴 초로의 오 씨. 내 입장에서 보자면 어린아이 같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협심증으로 발작이 일어나 1년에 5번씩 입원 퇴원을 되풀이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구석구석 사지의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돌고 있는 모습과 기운차게 산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한 결과 그 발작과 증상은 완전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밖에도 요통이 개선되고 당뇨의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등 건강 부분에 효과는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신조식법의 효과는 일과 생활 부분까지에도 미쳐 오 씨는 더욱 놀라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가가 그렇겠지만 특히 초상화가는 미술상과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정된 탓에 좋은 미술상과 친분을 맺을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오 씨도 초상화가로서는 미술 영감에 등록된 지 20년이나 된 전문가이지만 이제까지 몇 번인가 만났던 미술상과도 결국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조식법을 시작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어떤 미술상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튿날에는 놀랍게도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많은 등록화가 가운데서 왜 자신을 선택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술상은 매우 호의적이어서 그 후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꿈이 갑자기 이루어진 데 대해서 오 씨는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사실은 미술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날 오 씨는 손자를 만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어떤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명령받는 듯한 느낌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30분도 채 안 되어 그 미술상으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우연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술상은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오 씨에게 컴퓨터 교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때는 사정이 있어서 컴퓨터 교실에 다니지 못했는데 얼마 후 인터넷상에서 미술 정보 제공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오 씨의 작품의 소개와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건강과 직업적 번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주어 만남의 고리가 이어지고 오 씨는 이 모든 것이 정신조식법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일이 별로 없을 때도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면서 일이 온다,
일이 온다 라고 염원하면 갑자기 일반인으로부터 풍경화 등의 주문이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것이 우연으로 비쳤을 뿐 모두 의미 있는 일이며 우주 무한력의 뜻에 따라 일어난 필연적 사건입니다. 내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샀던 일, 그리고 잊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새삼스럽게 다시 읽은 일, 손자와 만난 곳에서 가슴 두근거림을 느낀 일, 이 모두가 우연한 점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한력이 펼쳐놓은 하나의 선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줄거리의 포인트가 무의식 중에 일종의 예감과 번뜩임으로 오씨에게 전해지며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심조식법을 실행하고 상념을 바라며 평소에 좋은 생각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 인간을 그 예감과 번떡임이 전해지기 쉬운 도체로 만들고 우연을 필연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감각을 양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씨가 특별히 미술상과 친분을 쌓고 싶다라고 바라지 않았음에도 미술상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듯이 당신의 생각을 이루어지기 쉬운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짐으로써 오씨처럼 당신의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득 번떡이는 느낌이나 무심코 생각하는 것들을 단순히 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 소홀히 넘기지 말고 그것은 어떤 암시와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은 그러한 발상을 생각으로 바꾸고 번떡이는 느낌을 의지로 바꾸며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서 인생을 융성하게 만들고 많은 결실을 얻도록 바꾸어주는 묘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전반부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강한 울림, 진동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책을 특히 철학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영성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온 사람인데요. 많은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유사하기도 하고 같은 원리를 자신의 체험과 또 거기에서 특히 자신이 개발해온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권, 1000권을 읽다 보면 책 자체가 순도가 높고 굉장히 힘이 있는 파동 높은 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책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슴에 진동이 큰 진짜 책이거든요. 이 책도 그러한 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책의 내용은 자기계발서를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강한 신념이 목표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평소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의 그 삶이 녹아있는 이 책은 한 챕터 한 챕터 굉장한 몰입을 하게 만들고 책이 주는 진정성, 뭔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확장이 일어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되어 참 감사한데요. 한 권 사서 소장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심조식법이라는
시오와 노부오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 호흡에 관한 트레이닝은 우리나라 선도에서도 조식이라고 하여 호흡을 가다듬어서 편안하고 조화로운 몸과 마음을 만드는 수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어떤 상황을 호흡으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좋은 마음,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화로운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호흡입니다. 특히 요즘 명상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으실 테죠. 이 명상의 기초도 스스로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편안하고 텅 빈 자신을 만들어서 순수한 자연스러움에 도달하는 그러한 훈련인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또 깊어지면 복식호흡, 단전호흡으로 깊은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꼭 이러한 호흡을 찾아가 배우지 않아도 그저 의식하면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것을 반복하시면 조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루 중에 순간순간 마음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정신적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단언, 확언하시고 그 목표는 이미 되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으로 생활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평소 일상생활에도 담담하게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좀 담담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어쩌면 내려놓아라, 내맡기라 라는 이론과도 흡사한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기후변화나 또 작은 선택들이나 생활의 패턴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덤덤하게 이미지화하고 또 선택하고 흐름에 맡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우주의 무한력, 신성, 신께 연결된 상태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잘 인식하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